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즌 K리그 17라운드 강원대 포항의 경기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는 포항이 4대0으로 크게 앞서 나가다가 강원이 90분에만 3골을 득점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던 만큼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에 대한 두 팀의 전술적인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포항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원의 빌드업을 우선적으로 막아낸 이후에 빠른 역습을 진행하려고 했고, 반대로 강원은 포항의 강한 압박을 풀어낸 이후에 공격을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두 팀의 전술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원이 이 경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은 수비 상황에서 5-4-1의 형태를 만들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중앙으로 좁혀 들어갔는데, 이때 강원의 전술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선수는 김현욱이었습니다. 김현욱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아예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강원은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가 배치된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중원 숫자를 늘려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상대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강원의 중원 라인을 피해서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는 오른쪽 윙백이 빠르게 올라오고 수비 라인이 포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현욱이 중앙에 위치하다가 빠르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현욱이 90분 내내 중앙과 측면을 오갈 수 있는 체력과 빠른 기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원은 포항이 볼을 잡을 때 중원에 김현욱, 한국영, 이현식 이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왼쪽 측면에는 조재환이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포항이 강원의 오른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김현욱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측면 수비에 가담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강원은 수비 상황에서 5-4-1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현욱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원이 수비에 성공했을 때 재미있는 포인트는 강원이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원이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광훈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현욱이 측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광훈이 빠르게 측면으로 올라가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김현욱이 측면 공간으로 침투한 상황에서도 지공 상황이 되면 신광훈이 측면으로, 김현욱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좌우 측면에는 신광훈과 조재환, 중원에는 한국영을 중심으로 김현욱과 이현식이 중원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강원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김현욱, 한국영, 이현식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원이 볼을 빼앗아 오는데, 여기서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신광훈이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광훈이 측면으로 올라가주면서 강원의 공격 전형은 제리치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신광훈과 조재환, 중앙에는 한국영의 앞쪽으로 김현욱과 이현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이 이렇게 공격 전형을 만들었을 때 공격을 전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한국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은 수비 라인에서 넘어오는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난 시즌의 기록을 살펴봐도 한국영은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영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한국영이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순간 강원은 김현욱과 이현식이 공격 지역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우 측면에 위치한 선수들과 중앙 미드필더, 여기에 더해서 최전방 공격수까지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강원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가는 공격 작업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들이 강원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기적인 강원의 공격 작업을 막아내기 위해서 포항이 선택한 방법은 한국영이 전방으로 볼을 보낼 수 없도록 대인마크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석현이 경기 내내 한국영을 따라다니면서 한국영이 볼을 받는 것 자체를 방해해줬고, 이석현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김승대가 내려와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이 볼을 전개할 때 이석현이 한국영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이석현의 압박 때문에 한국영은 볼을 전방으로 보내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강원은 한국영을 통해서 볼을 전개하는 데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한국영이 포항의 압박에 막혀있을 때 강원의 문제는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영 대신 중앙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볼을 전개했는데 이때 부정확한 패스가 자주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전방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어 있어도 공격 지역으로 볼이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반면에 포항은 강원의 빌드업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볼을 끊어내고 빠른 역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김승대와 완델손의 움직임이 돋보였는데 볼을 빼앗아내는 순간 김승대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윤석영이 전진해 있을 때 완델손이 측면과 중앙 수비수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완델손을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에 배치한 것도 이처럼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의도한 선수 배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포항이 강원의 볼을 끊어내는 순간 완델손이 윤석영과 발렌티노스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되었지만 완델손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포항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후에도 완델손은 포항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승대 또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한편 강원은 한국영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볼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김현욱과 이현식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포항의 중앙 미드필더인 이수빈과 정재용이 김현욱과 이현식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오면서 강원의 빌드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석현이 한국영을 마크하고 있을 때 이현식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항은 중앙 미드필더인 정재용이 이현식을 압박하러 내려오고 이현식은 정재용 때문에 볼을 전방으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편에서는 김현욱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이수빈이 김현욱을 따라 움직이면서 강원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원에서는 압박을 시도하는 포항과 압박을 벗어나려는 강원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김현욱과 이현식이 높은 지역으로 전진하면서 포항의 미드필더들을 끌고 올라갈 때 이호인과 윤석영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원이 평소에도 자주 보여줬던 빌드업 패턴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완델손과 송민규가 강원의 측면 수비수들을 부지런하게 따라 들어오면서 강원의 변칙적인 빌드업 형태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석현이 한국영을 마크하고 있을 때 윤석영과 이호인이 중앙으로 움직여서 한국영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때 완델손과 송민규가 윤석영과 이호인을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호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전개할 수 없도록 송민규가 이호인을 따라가면서 적극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제리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굳이 중원을 거쳐가지 않고 제리치에게 한 번에 볼을 보내준 다음 제리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차지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은 이렇게 포항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전개할 수 없을 때 제리치에게 한 번에 패스를 보내주고 제리치가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제리치가 볼을 받을 때 포항의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전진해서 제리치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제리치의 볼을 빼앗아내는 과정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완델손이 볼을 잡을 때 김승대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렌티노스가 완델손을 압박하러 나가지 못했고 덕분에 완델손이 강원의 수비 라인 앞으로 편안하게 전진하면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완델손은 전반전 38분 두 번째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완델손이 처리한 프리킥이 강원과 포항 어떤 팀의 선수의 머리에도 맞지 않으면서 이광현 골키퍼가 예상하기 힘든 궤적으로 볼이 흘러들어왔고 볼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완델손의 두 골로 포항은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전반전을 끝마친 강원은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는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이호인 대신 박찬준을 투입하면서 후반전에는 신광훈을 중앙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비수들이 중원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때 후반전에는 윤석영, 한국영, 신광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형성되었는데요. 중앙으로 움직이는 플레이에 능숙한 신광훈을 활용해서 좀 더 유연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교체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변화는 조재환이 중앙에서 플레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원 지역의 선수 숫자를 늘려서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결과적으로 포항의 압박을 풀어내려는 전술 변화였는데요. 따라서 후반전을 보면 강원이 볼을 전개할 때 한국영, 김현욱, 이현식으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에 더해서 조재환까지 중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의 다양한 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포항은 강원의 빌드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윤석영과 신강훈의 움직임은 완델손과 송민규가 적절하게 방해해줬고 조재환이 중앙에서 움직일 때는 김승대나 이석현이 중원으로 내려와주면서 중원의 선수 숫자를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유기적인 압박이 돋보였는데요.
강원 선수들이 포항의 수비 전형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계속해서 바꿔도 포항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는 선수를 압박하면서 강원이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강원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원에 배치된 강원의 세 선수를 포항의 미드필더들이 한 명씩 마크하고 있는데 이때 완델손이 순간적으로 압박에 참여하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강원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포항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켰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한 지 단 2분 만에 포항이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강원이 볼을 전개할 때 조재환이 순간적으로 중앙에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석현이 중원으로 내려와주면서 중원 숫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석현이 볼을 빼앗아냈고 포항이 또다시 역습을 시작하는데요. 강원은 윤석영이 공격에 가담해 있었기 때문에 포항이 역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완델손에게 공간이 발생했고 완델손이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포항의 역습은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경기 기록을 봐도 이 경기는 경기 내내 강원의 볼 점유율이 높았던 경기였지만 70분까지의 슈팅 기록을 보면 포항이 오히려 좀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강원이 유효 슈팅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는 동안 무려 1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코어가 4점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강원은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리치 대신 정조국, 이현식 대신 김지현을 투입했고 정조국과 김지현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전방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동시에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포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원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조재환이 볼을 몰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또한 조재환의 득점을 기점으로 강원이 포항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강원이 흘러나오는 볼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포항이 수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고 신강훈이 비어있는 김지현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현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왔을 때 공격에 가담해 있던 발렌티노스가 득점에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강원이 점수 차이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했던 포인트는 강원이 수비라인을 올렸을 때 포항이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원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성공해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포항은 김승대의 빠른 공간 침투를 활용해서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는데요. 강원의 수비라인이 높았기 때문에 김승대가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포항 입장에서는 계속되었던 역습 찬스에서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쉬웠는데요. 반면 강원은 수비 뒷공간이 열리더라도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포항이 경기 종료까지 10분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포항은 송민규 대신 이진현, 이석현 대신 중앙수비수인 배슬기를 투입하면서 전방에 김승대 한 명만 배치하는 5-4-1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포항이 후방으로 물러났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강원의 수비라인이 볼을 몰고 높은 지역까지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을 몰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올수록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대부분의 포항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으로 내려가 있을 때 강원은 중앙 수비수가 볼을 몰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고 수비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볼을 주고받으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한 번의 찬스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포항이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려준 것이 오히려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이 경기 내내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포항이 수비라인을 내린 이후부터 강원이 제대로 된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경기 기록만 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4대0으로 끌려가는 70분까지는 강원이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70분부터 80분까지 강원은 5개의 슈팅과 5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포항의 수비라인이 더욱 깊숙하게 내려간 80분부터 경기 종료까지는 7개의 슈팅과 4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부터 강원의 기적적인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경기 막판 발렌티노스가 공격에 가담해 있는 상황에서 강원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보내줬는데 포항의 수비가 발렌티노스에게 시선이 빼앗긴 상황에서 조재환을 놓쳤고 조재환이 스코어를 4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원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보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공격에 가담했던 발렌티노스가 볼을 떨어뜨려줬고 조재환이 떨어지는 볼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강원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한국영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다시 가져왔고 포항은 수비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다시 정비되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후방에서 침투하는 정조국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조재환의 정확한 크로스를 정조국이 헤더로 마무리했는데요. 추가 시간에만 3골이 나오면서 강원이 4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강원과 포항의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강원의 기적적인 역전승 때문에 주목받았던 경기였지만 경기 중후반까지 강원의 빌드업을 완벽하게 막아냈던 포항의 움직임, 그리고 포항의 압박을 벗어나려 했던 강원의 전술 싸움이 90분 내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전술적인 수준, 그리고 경기의 재미까지 모두 잡았던 경기였던 만큼 K리그 개막을 기다리시면서 강원과 포항의 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